그날 아침 서울의 고급 아파트에서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홀짝였다. 한강이 흐르는 풍경이 평소처럼 평화로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폭풍 전야였다. 20년 만에 그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부터 가슴속에 쌓인 상처가 다시 꿈틀거렸다. 가족이라니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단어가 이제는 독처럼 느껴졌다. 지은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오늘 그들을 만날 준비를 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오랜 세월 다듬어 온 복수의 시작이었다. 지은의 어린 시절은 겉보기엔 완벽했다. 서울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아버지 박민호가 운영하는 중소건설회사와 어머니 이수진의 작은 카페 덕에 부족함 없이 살았다. 오빠 지훈은 학교에서 늘 스포츠 스타로 칭송받았고 언니 혜진은 학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모범생이었다. 하지만 지은은 항상 그 그림자 속에 있었다. 가족 사진에서조차 그녀는 한 발짝 물러나 서 있었다. 마치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10살 생일날을 지은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했다. 어머니가 약속한 대로 롤러스케이트장에서 파티를 열기로 했다. 케이크는 유니콘 모양으로 주문했고 친구 10명을 초대했다.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설레던 그날 아침, 지훈의 축구 코치로부터 전화가 왔다. 중요한 경기 일정이 갑자기 앞당겨졌다는 것, 부모님은 서둘러 벤의 짐을 챙겼고 온 가족이 경기장으로 향했다. 케이크는 냉동실에서 얼어붙었고 파티는 영영 열리지 않았다. 이해하지, 우리 지은아? 가족은 서로를 응원해야 해. 어머니의 말은 공허했다. 지은은 그날부터 자신이 가족의 일부가 아닌 듯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그런 징후는 곳곳에 있었다. 왜 그녀의 유아기 사진은 2살 이후부터 시작되는지, 왜 출생 이야기를 물을 때마다 부모님의 표정이 굳는지, 왜 친척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라고 중얼거리며 그녀의 성적을 평가하는지. 지훈 오빠는 B를 받아도 결심이 했네 라는 칭찬을 받았고 혜진 언니는 A 하나의 선생님이 편파적이야 라는 위로를 받았다. 하지만 지은의 만점 성적표에는 너는 주어진 기회에 감사해야 해 라는 말만 돌아왔다. 그 차별은 점점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진실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직후에 드러났다. 지은은 23살, 대학을 갓 졸업하고 IT 스타트업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한 때였다. 가족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 낭독이 있었다. 아버지는 주식 포트폴리오를, 어머니는 보석 컬렉션을, 지훈은 빈티지 자동차를, 혜진은 제주도 별장을 상속받았다. 지은에게는 루비 반지 하나와 봉투가 남았다. 안에는 그녀의 원래 출생 증명서와 입양 서류가 들어있었다. 본명은 이지은, 생모는 16살에 그녀를 낳아 2살 때 포기했다. 어머니로 불렀던 이수진은 생모의 사촌이었고 아무도 원치 않던 그녀를 떠맡았다. 방 안이 고요해졌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려다보았고 가족들의 시선을 느꼈다. 죄책감이 아닌 짜증 어린 표정들. 우리가 내게 모든 걸 줬어. 집, 교육, 성씨까지. 그런데 내가 우리를 원망하는 눈으로 봐.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려고요. 지은이 속삭였다. 받아들일 게 뭐가 있어? 너는 항상 까다로웠어. 더 바라는 애였지? 이제 왜 안 맞았는지 알겠네. 피가 나쁜 거지. 어머니의 말은 칼날이었다. 피가 나쁘다는 그 말은 21년간의 열등감을 한 방에 설명했다. 그 후 벌어진 논쟁은 폭발적이었다. 지은은 왜 숨겼는지, 왜 원치 않으면서 데려왔는지 물었다. 그들은 모든 희생을 나열하며 지출한 돈과 참아온 순간을 들먹였다.
지훈은 고아원에 버리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라고 했고, 혜진은 차라리 그랬으면 우리 모두 좋았을 텐데 라고 내뱉었다. 결국 아버지가 선고했다. 감사할 줄 모르면 너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야. 지은은 500만 원의 저축과 루비 반지만 챙겨 사무실을 나섰다. 할머니가 그녀를 진짜 가족으로 봤다는 유일한 증거였다. 낡은 현대 자동차를 타고 가며 그녀는 다짐했다. 언젠가 그들이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린 걸 후회하게 하리라. 20년의 침묵이 시작됐다. 지은은 서울로 이주해 강남의 허름한 원룸에서 두 여자와 함께 살았다. 벽이 얇아 이웃의 싸움소리, 울음소리, 절박한 전화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집으로 전화하지 않았다. 낮에는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기술 지원을, 밤에는 홍대바에서 바텐더를 했다. 남은 음식과 라면으로 버티며 유튜브 영상과 불법 교재로 파이썬과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독학했다. 그 사이 가족은 페이스북에 지훈의 결혼 사진과 혜진의 변호사 시험 합격을 올렸다. 지은은 그걸 보며 이를 악물었다. 전환점은 6개월 후 3개월간 모은 돈으로 참석한 사이버 보안 워크숍이었다. 피곤에 절어 졸다가 블록체인 취약점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발표자 김린 교수님이 멈칫하더니 끝나고 남아라고 했다. 린 교수는 지은의 첫 멘토가 됐다. 넌 남들이 못 보는 패턴을 봐. 그건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야? 본능이야. 그녀는 네트워크를 소개해주고 첫 사업 제안을 다듬어줬다. 아이디어는 간단했다. 침입 시도를 학습해 실시간으로 방어를 진화시키는 보안 시스템. 28명의 투자자에게 피칭했다. 27명이 거절했다. 나이, 학력 부족, 빈약한 이력을 이유로. 한 명은 테크 창업자처럼 안 보이네 라고 했다. 마지막 투자자, 이준호는 괴짜 엔젤 투자자였다. 홍콩식 딤섬집에서 만났다. 45분간 말없이 들은 후, 넌 화가 나 있군? 좋아. 화난 사람이 세상을 바꿔. 2억 원 줄게. 낭비하지 마. 이지은은 18시간씩 일했다. 처음엔 개발자를 고용할 돈이 없어 코드를 직접 썼다. 원룸이 사무실이 됐고 코딩하며 먹고 책상 밑에서 잤다. 꿈속에서도 알고리즘을 봤다. 소셜 라이프는 깃허브와 스택 오버플로우 뿐이었다. 2년 후 센트라 실드가 출시됐다. 3대 기업 클라이언트와 함께 테크 언론이 혁신적이라고 평했다. 3년 차에 포춘 500대급 12개 계약을 따냈다. 5년 차에 70명 직원과 100억 원대 인수 제안을 거절했다. 왜? 이게 내 엑시트잖아. 이준호가 물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지은은 대답했다. 속으로는 아직 충분히 성공적이지 않아. 증명할 만큼. 10년 차의 센트라 실드는 5천억 원 가치로 평가됐다. 코스닥 상장 때 개장배를 울렸다. 10살 생일 파티조차 못 가졌던 소녀가 이제 테크크런치, 포브스 표지를 장식했다. 판교에 120억 원 저택을 샀다. 대리석 카운터와 인피니티 풀은 그들에게 보내는 중지였다. 집을 예술과 안락으로 채우고 선택한 가족으로 채웠다. CEO 마커스, 구글에서 온 엔지니어링 헤드 프리아, 매 휴일 저녁에 오는 린 교수. 넌 내가 낳지 못한 딸이야 라고 말하는 그녀. 성공이 상처를 지울 줄 알았지만 트라우마는 은행 잔고를 무시했다. 밤에 가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피가 나쁘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맞았다. 그녀의 피는 달랐고 그 피가 할 수 있는 걸 곧 그들이 알게 될 터였다. 결혼식은 완벽해야 했다. 2년 사귄 심장회과 의사 민준과 함께
서울 페어몬트 호텔에서 120명 초대객만. 선택한 가족, 비즈니스 파트너들. 의식은 한강 테라스에서. 지은은 맞춤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린 교수가 그녀를 에스코트했다. 선택한 어머니. 서약 중간에 보안 헤드 제임스가 나타났다. 문제 발생했습니다. 4명의 사람들이 입구에. 가족이라 주장해요. 세상이 기울었다. 20년 침묵을 오늘 깨다니. 제거하세요. 지은이 속삭였지만 속으로는 소용돌이쳤다. 민준이 손을 쥐었다. 내가 결정해. 지은은 손님들을 보며 생각했다. 버림받은 소녀라면 도망쳤겠지만 이제 아니었다. 사이드 파티룸으로 데려와. 조용히 의식을 중단하고 지은은 민준과 함께 그곳으로 갔다. 그들은 창가에 서 있었다. 낡은 옷차림의 부모, 지훈, 혜진. 눈빛이 그녀의 드레스, 다이아몬드, 민준의 시계를 훑었다. 입은 줄게요. 지은이 말했다. 가족을 이렇게 맞아 아버지가 퉁명스럽게 했다. 내 가족은 밖에서 기다려. 당신들은 DNA 공유하는 침입자지. 혜진의 눈물이 계산된 듯 떨어졌다. 보고 싶었어. 지은이 웃었다. 20년 크리스마스, 생일, 성공한 날. 아니, 이제 내가 같이 있으니까 온 거지. 그들은 시선을 교환했다. 어머니가 나섰다. 실수했어. 가족은 용서하고 필요할 때 모이잖아. 누구 필요? 민준이 물었다. 마스크가 벗겨졌다. 절박함이 드러났다. 아버지가 말했다. 우린 망했어. 회사 파산, 집 압류, 지훈 실직, 혜진 이혼. 도와줘. 20년 침묵이 깨진 이유였다. 시간 끝. 지은이 돌아서려 했다. 어머니가 팔을 잡았다. 제임스가 나타났지만 그녀가 막았다. 내일 아침 9시 내 사무실로. 그 후엔 영원히 사라져. 그들은 다음 날 일찍 왔다. 지은은 모니터로 봤다. 로비에서 작아 보이는 그들. 피닉스 조각상이 그들을 압도했다. 9시 15분에 불렀다. 사무실에서 그들은 모든 걸 계산했다. 로스코 그림, 나쿠시마 책상, 한강 뷰. 앉아. 지은이 말했다. 민준과 변호사 레베카가 서 있었다. 녹음기가 보였다. 필요해. 아버지가 물었다. 돈 달라는 낯선 사람들에겐 그들은 움찔했다. 우린 가족이야. 아니, 가족은 나타나. 전화해. 생일 기억해. 당신들은 날 버렸어. 지은은 폴더를 꺼냈다. 모든 이메일, 스크린샷. 친척들에게 2 자녀라고 한 거, 크리스마스에 날 지운 거. 침묵이 이어졌다. 어머니가 말했다. 잘못했어. 이제 봐. 절박해. 그들의 고백이 쏟아졌다. 아버지 회사는 세금 스캔들로 고객 이름. 지훈은 3년간 5직장에서 잘림. 혜진 남편은 그녀의 사기 발견. 어머니 카페는 빚더미. 얼마 필요해? 지은이 물었다. 5억 회생하려면. 그녀는 웃었다. 내가 왜? 피는 물보다 진하다잖아. 지훈이 말했다. 그 피 때문에 날 버렸잖아. 지은은 속으로 끓었다. 상처가 다시 피었다. 약속 썼어. 돈 주되. 조건 붙여. 비밀 지키고 공개 안액 위반하면 감옥. 그들은 서명했다. 하지만 지은의 복수는 시작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비밀을 조사했다. 아버지 회사의 부정, 지훈의 절도, 혜진의 사기. 증거를 모았다.
이게 그들의 대가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며칠 후 어머니가 다시 왔다. 더 필요해. 지훈 병원비. 지훈이 암이었다. 실험 치료에 8억. 지은의 마음이 흔들렸다. 직접 병원으로 보낼게. 업데이트 금지. 위반하면 FBI. 그들은 동의했다. 하지만 지은은 추가했다. 모든 진실 공개해. 친척, 친구들에게. 왜 날 버렸는지. 굴욕이야. 아버지가 항의했다. 책임이야. 받아들여. 그들은 공개했다. 페이스북에 모든 걸 썼다. 친척들의 충격, 분노가 쏟아졌다. 지은에게 사과 연락이 왔다. 하지만 그녀는 느꼈다. 이게 복수가 아니라 자유였다. 난 그들처럼 버리지 않아. 레베카가 말했다. 위반할 거야. 그럼 그들의 선택이지. 3개월 후 그들이 약속을 어겼다. 덴버 뉴스의 테크 CEO 딸이 아들 목숨 구해 기사. 지은은 분노 대신 피로를 느꼈다. 민준에게 말했다. 이게 돈에 관한 게 아니야? 증명하려던 거지. 하지만 이제 나 자신에게 증명했어. 다음 날 레베카에게 지시했다. 약속 해제. 증거 파기. 난 끝났어. 마지막 편지를 보냈다. 이게 마지막 연락. 위반했지만 소송 안에 자비가 아니라 내 평화를 위해. 지훈 치료비는 끝까지. 그 후엔 스스로. 당신들은 내게 증명을 강요했어. 하지만 이제 당신들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성공은 당신들 때문이 아니야. 내 자유야. 다시 연락 마어. 당신들은 낯선 사람이야. 버린 소녀는 죽었어. 새 여자가 태어났지? 그녀는 당신들 사랑 필요 없어. 잘 살아. 더 나아져. 사라져. 지은. 그 후 모든 연락 차단. 린 교수가 와서 물었다. 어떻게 느껴? 자유로워. 그날 밤 사무실에서 상과 특허를 봤다. 할머니 반지를 벗었다. 이제 필요 없어. 난 알아. 다음 아침 선택한 가족과 아침 먹었다. 민준, 린, 마커스, 프리아. 그들의 웃음이 상처를 채웠다. 5년이 지났다. 센트라 실드 2조 원 가치로 상장. 다시 벨 울렸다. 민준과 2살 딸 루비와 함께. 루비는 할머니 이름을 따랐다. 그들의 이야기는 모른다. 검색 안에 기자들이 캐려하지만 거절. 그 소녀 이야기는 끝났어. 장학금 펀드로 300명 아이들 대학 보냈다. 버림받은 아이들. 너희 가치가 누가 사랑 못한 거로 정해지지 않아? 내가 되는 거로. 지난달 사라라는 여학생 MIT 졸업. 목숨 구해줬어. 아니, 내가 구했어. 난 일부 도왔을 뿐. 그날 밤 프리아 결혼식. 정원에 선택한 가족. 루비가 웃으며 달렸다. 이게 내 복수야. 가득 찬 삶. 그들의 빈자리가 메아리 앉혀. 이민준이 손잡았다. 루비가 달려와. 아름다운 아기. 린이 말했다. 순환 끊었어. 루비는 버림받는 느낌 몰라. 해가 지며 하늘이 장미빛. 폰에 메모. 루비야, 가족은 피나 의무 아냐. 나타나고, 늦게 머무르고, 전화하고, 생일 기억하고, 승리 축하하고, 상실 애도하고, 서로 선택하는 거야.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진짜 사랑은 피보다 진해. 토스트. 선택한 가족에게, 머무르는 사람들에게 불꽃놀이가 피었다. 우연이지만 우주가 축하하는 듯
이게 내 승리. 그들의 한계를 초월한 삼위지은은 자유로웠다.